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두 가지, 지자체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우리가 보통 지방직 공무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공무원을 주로 얘기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육청. 네, 교육청. 왜 따로따로 있을까요? 네, 교육청이 관리하는 것들이 다르죠. 교육청은 교육에 관련된 거, 주로 공립학교, 공립학교와 교육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상위 기관은 이제 상위 기관이고 이제 정부 기관은 교육부가 되겠죠. 지자체를 관리하는 거는 행안부입니다. 행안부. 행안부가 지자체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육부가 어떤 교육 정책 만들고 그거를 일선 학교로 내릴 때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되죠. 이걸 근데 잘 몰라서 우리가 이제 지자체 공무원 대표 직렬이라고 하면 일반 행정 많이 들어봤죠. 일반 행정. 가장 많이 들었던 아마 직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교육행정이란 게 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소속된 공무원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교육청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이 사실상 나눠집니다. 자, 지자체는 도청, 시청, 구청, 군청,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 직할 사무소란 곳이 있어요. 상수도 사업부 뭐 이런데. 들어는 봤죠. 네, 그런데 뭐 빗물 펌프장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공무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자체 공무원이죠.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뭐 동사무소라고 그러지 않고 요즘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많이 바꿨는데 거기 가서 뭐 서류도 떼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가면 재활용 봉투를 줘요. 그래서 한 2, 3개월마다 한 번씩은 가거든요. 꼭 가서 재활용 봉투 받아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뭐 건전지 뭐 수납함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가 이제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예산 나온 것들 가지고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돈을 지급한다든지 뭐 재활을 돕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수급자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우리가 접하는 공무원들은 지자체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를 갔어. 근데 학교를 가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행정실하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다니시던 제 나이 때는 없었어요. 제 나이 때는 교무실에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행정 공무원들이 들어가면서 같이 있었을 수 있죠. 우리가 교무실은 무서워서 안 가잖아요. 여러분도 안 가봤죠? 행정실도 갈 일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실한 곳도 거기에 이제 가면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있는데 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살림살이를 담당합니다. 살림살이. 뭐 공사를 한다든지 뭐 회계를 한다든지 주로 그 회계 업무를 많이 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학생들이 접할 기회는 없어요. 아예. 그 있긴 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가끔 보면 선생님은 아닌데 누가 왔다 갔다 해. 그게 이제 학교 행정실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이거 뭐 듣는 분이 학원 하신 분이 있었나? 학원 아니도 뭐 학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학원 등록을 하는 데가 보통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거든요. 거기 가서 뭐 서류 내고 그래야 돼요. 평생교육과.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분들이 또 교육행정 공무원들이죠. 그럼 이제 지자체에는 직렬들이 많은 건 알죠. 지방직에 우리 직렬도 많았잖아요. 뭐 세무직도 있고 지방세죠. 지방세. 기술 직렬들도 다 있고. 근데 교육청엔 그럼 없냐? 교육청도 일부는 있습니다. 뭐 전기, 기계. 왜냐면 학교도 돌아가야 되고 교육청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돌아가도 돼? 그 건물 같은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 학교도 건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기직도 있고 뭐 기계직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서관도 있잖아. 그래서 사서직도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같은 날 봐요. 구급 공무원 시험 같은 날 지자체 교육청 같이 봐요. 같은 시험지를 봅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 일반 행정 같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이에요. 교육행정은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 개론이 들어가요. 행정학 개론이 빠지고 그다음에 행정법, 총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과목이 같죠. 이 네 과목은 같은 시험지입니다. 그냥 똑같아요 시험지가. 예전엔 따로따로 출제할 때가 있었는데 이거 돈 많이 들잖아요. 같은 날 시험 보는데 굳이 뭐 따로따로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합쳐버렸어요. 합쳐서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출제. 왜 위탁 출제일까요? 이것도 어떤 분들이 궁금해 하던데 주체가 지방 자치단체들하고 교육청들이 인사혁신처에다가 좀 문제 좀 내줘 이렇게 위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주체니까 선발하는 거는 국가직은 국가 그 인사혁신처가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위탁이 아니라 본인들이 출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나 교육청들은 위탁해서 야 문제 좀 줘, 돈 줄게, 우리가 돈 싹 모아서 줄게. 그래서 이거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또 많이 줄였어요. 거꾸로. 인사혁신처에 위탁하면서. 예전에 이제 서울시도 다른 시험지로 봤거든요. 근데 합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비용이 줄었어요. 이제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출제하고, 나머지 이제 일부 자잘한 것들 있어요. 뭐 자잘한 거라 그러면 안 되지. 일부 이제 자체 출제하는 거 빼고는 거의 모든 직렬이 다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내줍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험 보기 때문에 문제도 같아요. 만약에 교육청 사서랑 지자체 사서랑 문제 어떠냐, 같아요. 100% 같습니다. 뭐 기계나 전기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가 지방직 시험을 만약에 원서 접수를 하면 그게 교육청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그건 뭐 너무 심한 착각인가? 아니야. 그런 분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헷갈려 하는 거지. 헷갈려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 접수해 놓고 지자체에 원서 접수한 줄 알고 헷갈려. 거꾸로. 그래서 이 지자체랑 교육청의 원서 접수 날짜가 달라요. 원서 접수가 다른데 그게 착각이 오는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정도 착각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막 뒤지고 다녀요. 어떤 분은 뭐 심지어 지방직 접수했다 그러고 사이버 국가고시 국가직 시험 원서 접수하는 것에 로그인 해가지고 저 지방직 이 원서가 안 보여요, 저 망한 건가, 이러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앞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이란 거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 뭐 많이 안 해요. 물론 이제 뭐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공부랑은 또 다를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뭐 다르다 이런 분도 있는데, 어떤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관심이 있죠. 관심이 없는 거지. 내가 어디 접수했는지 뭐 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건 공부를 뭐 거의 안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와 교육청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하고 불리할 건 없습니다. 유리하고 불리할 건 없고, 하는 일이 좀 다르죠. 지자체는 아까 도청, 시청, 구청, 구청,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것들이고, 교육청은 이제 학교에서 주로 학교에서 근무해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도 하고 하지만 많은 상당수가 학교에서 근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교육행정 좀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고,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구청도 갔다 동사무소도 갔다 뭐 여러 가지, 일반 행정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부서로 다닙니다. 물론 거기서 하는 일이 내가 건축가 갔다 건축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서무 업무를 주로 하는데, 이 과마다 또 서무 업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적응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은 가장 일반적인 행정,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행정이고, 교육행정은 이제 교육에 관련된 행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행정이라는 단어가 어렵죠. 그냥 업무, 업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일반 행정, 교육 행정이 거의 뭐 6, 70%는 다 일반 행정, 교육 행정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어떤 직렬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일반 행정입니다. 근데 내가 약간은 교육 쪽 뭐 학교에 근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 또 교육 행정이고. 자, 교육 행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요,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특히 학교 공립학교 다니면 뭐 8시 반 출근이래요. 왜냐면 학생들이 8시 반까지 오잖아요. 물론 이제 경기도는 9시니까 9시로 뭐 뒤로 가고 이랬는데, 다시 8시 반으로 오고 막 이런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출근하니까 8시간 근무하면 몇 시예요? 보통 우리가 9시 출근하면 6시죠. 근데 세보면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이에요. 왜 그래요?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이에요, 원래. 그런데 요 교육행정의 점심시간은 유급입니다. 그래서 9시에 가면 5시에 퇴근이에요. 1시간이 줄어듭니다. 왜? 점심시간을 인정해줘요. 대신 점심을 거기 뭐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교직원 식당에 가서 먹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 떠올라가지고 8시 반이면 4시 반이죠, 그러면. 워라벨이 최고다 막 이래갖고 가는데, 요즘 학교들이 많이 없어지고 통폐합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얼마나 많이 선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들이 많이 없어지고, 학생들이 없어져서 학교들이 없어져요. 학생 수도 줄어들고. 다만 이제 학교가 있으면 있긴 있어야 돼요. 학교가 있으면 있어야 되죠. 학교가 근데 옆 학교랑 합쳐버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써. 그러면 이제 그분은 딴 쪽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점점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날 수는 없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지자체도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구에 비례해서 돈이 옵니다. 돈이 지방 교부세라는 게 오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면 금방 줄어들어요. 그래서 막 인구 좀 늘게 하려고 온갖 수를 쓰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행정 인력도 줄어들겠죠.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40% 정도의 사업이 다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원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많이 뽑고 그 다음에 또 행정 지원을 또 받아야 되니까 일반 행정도 사회복지 관련된 과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반 행정도 하는데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쁠 건 아닙니다. 또 지나면 가게 돼 있어요. 네, 지나면 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국가직 다 마찬가지인 게 2에서 3년마다 순환근무를 시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리의 온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믿고 계속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평생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순환을 시켜요. 업무를 바꾼단 말이야,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래서 교육청 같으면 학교를 바꾼다든지 그래요. 거기 부서가 많이 없으니까 학교니까 학교 안에는 부서가 행정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못 바꾸잖아. 다른 학교로 보내는 거지. 옆에 학교로 보내든지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구청은 이제 과가 많죠. 그러니까 구청을 바꾸든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제 도군 면사무소, 읍사무소죠. 네, 이렇게 도청, 구청 이렇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자체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가 있어요. 기초단체가 우리가 무슨 구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도에 있는 무슨 시 있죠. 네, 안양시 이런 거, 경기도에 있는 그게 기초단체입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 안양시 그러면 안양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소속이 시 소속이 됩니다. 서울 같은 마포구, 그럼 마포구 공무원이 돼요. 이걸 이제 자치단체, 기초단체, 자치구라 그래요. 자치구. 서울 같으면 자치구라 그래요. 그래서 높은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칸 밑에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도청, 나는 경상남도 공무원이야 이거보다는 진주시 공무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에도 진주시라고 나와요. 그런 개념이 적용돼 있다는 거는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는 구청에 근무하는데 도청 가고 싶어 이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시청 근무하는데 도청,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원할 때 도청을 뽑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개략적인 거고, 그래서 이 지방직 공무원에 두 가지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시험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요 일반 행정, 교육 행정 네 과목마다 나중에 바꿀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잘 정해서 가시면 되고, 서로 경쟁률 합격성이 다 다르게 있겠죠. 시험 문제는 네 과목이 같지만 잘 판단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직렬을 선택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